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긴급히 편성했습니다. 긴급 편성.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이고요. 오늘 이야기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적인 공익 아닙니다. 신고자 우리 네, 박관천 전 행정관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과천에서 출마를 예. 하시려고 했고, 지금은 또 조국혁신당에서 네. 얼굴 간판 역할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이십니다. 자, 앞서서 저기 서경석 씨가 광고하는 비교원 광고 보셨는데 여기 이분이 육사도 들어갔더라고요. 네. 아, 육사 들어갔다가 나왔죠. 예, 그렇죠. 예. 육사 50기인데 예. 그 동기가 문상호 예. 전 정보사령관. 맞습니다. 예, 참 지금 아마 계속 군에 있었다면 육사를 졸업해서 군에 있었다면은 그 장군이 될 그런 연봉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예, 서경석 씨를 보고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니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것 같다.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구속 취소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최근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신청을 했잖아요. 형사소송법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주고 있고, 정말.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법조인으로 근무하셨던 분들도 네네. 그 절차가 있나? 그건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실익도 하나도 없는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예,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 보니까 모든 절차, 형사사법체계의 모든 절차를 다 부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가장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무덤을 본인이 직접 파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 이자가 얼마나 아둔한지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 오늘 뭐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 개연성은 상식적으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절차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자기의 정치투쟁, 정치적인 이 선전선동에 이 명분을 계속 쌓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헌정 질서를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폭동 세력의 우두머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뭐 이게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가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옥중에서 투쟁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날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수사기관 출신의 우리 박관천 전 행정관님. 용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언제 쓰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강력 형사들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완력으로 수사해가지고 자백이 왕래단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특히 강도, 야간에 강도라고 가버리면은 얼굴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지목했어요. 이 사람이 갔다. 밖에서. 근데 이걸 막 이제 구속해가지고 20일 수사를 하고 재판을 붙였어요. 근데 어디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실은 A가 한 강도 사건 그거 내가 한 거야. 진범 나야. 그래 보니까 얘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담 뛰어 넘어가고 어떤 칼을 사용했고 피해자가 어떻게 생겼고. 특히 살인 사건 경우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경우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는 게 구속 취소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내란을 벌이는 걸 전 국민이 TV로 생중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갖다 요구를 신청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체포적부심까지 신청했지 않습니까? 체포적부심도 참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신청하면서 법원에 소리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진짜 법률 전문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묘한 논리를 하나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체포를 하고 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돼요.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구속이 되면 어떡하냐면은 기간의 계산은 시로 안 하고 기간의 계산을 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은 2개월이거든요. 이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구속 기간까지도 뭐로 계산하냐면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제가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예. 자 1월 16일 14시 03분에 체포적 적부심 기록이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쭉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총 체포적 부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갔다가 다시 공수처 오고 법원에 갔다가 공수처 오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접수인이 쾅 찍히거든요. 네네. 총 43시간 35분이 걸렸어요. 43시간 35분이 걸렸으면은 예. 이 양반들이 시간으로 계산해도 26일 19시 30분에 네. 시간이 만료돼요. 예. 근데 검찰은 언제 했냐면은 당일날 18시 54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은요, 예. 수사기관도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요, 예. 이제 웬만하면 압니다. 뭘로 시비 걸지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기관들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네네네. 이걸 좀 이유로 앞서서. 약간 넉넉하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또 어떤 법률을 갖고 나올지 모르고 이상한 또 판례, 특히 이제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게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본 형법이나 행소해보 판례를 더 가져와가지고 네. 덜커가지고 이거 이제 시비 논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비 논쟁을 보니까 검찰이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 근데 그걸 신청했어요. 구속 취소 신청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진 거예요. 네. 예. 네. 유일하게 그게 구속 취소가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죠. 자기들 판단한 거 걸었는데 아닙니까? 이미 넉넉하게 검찰은 그 앞서서 구속 기소를 예. 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긴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체포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음. 구속은 일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는 말은 체포한 지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네네. 아니면 집체 석방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92조 1항에 있는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했고 일로 계산하게 딱 되어 있는데 요거는 빼버리고 이 알면서 뺐을 거예요. 이거 모를 리 있습니까? 다 알고 하는 거죠. 거기 있는 뭐 예. 그다음에 뭐 예? 저 뭐 동부 검사에 누굽니까? 김용현. 석.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전부 다 특수통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도사입니다. 손가락으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알고 한 건데요. 네. 이런 좀 꼼수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한 짓이다. 너무 좀 비루해 보이지 않나요? 자기가 구차하죠. 뭐 그냥 여타의 그 피고 이게 피고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래도 좀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면서 이렇게 뭐 탄핵 심판을 받더라도 또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품위 안 지킵니다. 네. 한번 우리 품위 지키는 거 한번 볼까요? 자기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대요. 네.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네. 잡아서 끌고 오라 하고 체포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는 인원이란 말을 수두룩하게 썼는데 자기는 인원이란 말 안 썼다. 이렇게 또 그 거짓말을 또 천연덕스럽게. 계속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네. 그러니 경호도 받아야 되고 그 관련돼 있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국힘 및 지금 내란 수계와 동조했던 세력들이 계속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네. 근데 그 걸맞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특권만 누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특히나 지금 경호처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경호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이 영장을 반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이 제일 1번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되고 네. 그 예우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합헌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경찰의 비합헌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문제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내란을 감추고 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목적을 감추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그럼요.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기각된다면 이제 윤석열 쪽은 불복 절차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용현
뭐 본인에 비하면은 그냥 종범에 해당하는 그 김용현 같은 경우 한번 보석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도 기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더 잘하실 테니까 보석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형이 이제 10년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자 이런 데는 아예 보석 자체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란 수계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기소 유지가 계속 된다면 10년 이상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지지자들에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또 한번 분기탱천하라라고 하는 것을 또 시그널을 주는 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법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을 못 살게 굴려고 가둬두려고 한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내고자 그런 하는. 시그널을 내는 거죠. 내는 건데요. 참 웃긴 게요. 제가 한번 좀 상당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를 갔다 오다 서울지구병원 갔죠. 바로 오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보석 신청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 보석은 안 되고 병보석 신청하려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스피스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병보석은 또 이 내용 이거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지호 전 경찰청장 풀어줬잖아요. 그 혈액암이 뭐 그게 수치가 원래 0.8 이상 되면 생명 위험한데 0.7뭐가 넘어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저러 갔다가 그 사이에서 제가 이거하고 비아폰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냈거든요. 나쁜 사람이라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욕을 하더래요. 욕을 하는데 뭐 욕을 해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병보석 할 그것도 없어졌죠. 자, 근데 저는 보석 청구를 갖다가 왜 하는지 그 변호인단한테 묻고 싶어요. 변호인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속 자체가 부당하고 위협하다고 이야기했죠. 분명히. 그 이야기 다 들으셨죠? 보석이라는 건 말입니다. 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 뭐냐, 방어권을 위해서 내가 방어권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담보적으로 석방해달라는 게 보석이거든요. 돈을 맡기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금보석이라고 이렇게 쉬운 말로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구속 자체에 대해서 부당 불법을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한다는 것은 나는 채식주의자다 하면서 나는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다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아니 이게 좀 말도 있잖아요. 좀 앞뒤가 맞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뭐 보석 청구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역시 계속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저 행태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단 말이죠. 이거는 이 보수 세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보수 개신교인들한테 계속 어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어떤 퍼포먼스, 액션, 뭐 제스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넣으신 거 아니죠? 저요? 제가 성경을 넣어주진 않았고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넣어줬다고 하는데요.